이 시간에는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장군. 왜 제가 이분한테 관심이 있냐면 무당들이 많이 모신 장군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최영. 한국에 있는 무당들이. 물론 이제 황해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제사 지낼 때 돼지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돼지를 바칠 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계육이라고 합니다. 성계육. 이성계의 이름을 따서 성계육이라고 해서 바치는 거예요. 최영 장군한테. 그만큼 최영 장군이 이제 이성계한테 당한 걸 억울하다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무당들이 최영 장군을 이렇게 모셨다고 하면서 최영 장군의 뭐 재수를 준다든가 뭐 병을 고쳐준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근데 정작 최영 장군을 접신해가지고 최영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당들이. 저 자신도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중국에도 있습니다. 최영 장군하고 비슷한 장군이 하나가 관우입니다, 관우. 우리나라에도 사당이 있습니다. 관우장 모신 사당이 있는데 중국에 가보면 많이 보이죠, 사당이. 빈관이랑 호텔에 가도 입구에 그 관우상 모셔져 있고 거기에 그 향불 켜 있고 돈도 올려놓고 재수 준다고. 도대체 이런 장군들이 재수 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항상 의문을 했어요. 저도 이 최영 장군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을 접신하려고 집중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접신이 된 거예요. 최영 장군이 접신돼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 거고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 얘기를 전해드리냐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멋진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사람들이구나 하는 점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영 장군의 말씀입니다. 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찾는 것은 무가 된 자의 도리이다. 난 그 도가 인민의 편에 서 있지 못하다면 살생의 무가 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 무를 수련함에 있어 항시 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 도가 무너지는 것에서 나는 무가 인민이 아닌 치국의 편에 서게 됨을 수없이 많은 고뇌를 가졌노라. 그러나 이러한 자성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안위에 머물러 천하를 호령하고픈 나의 그러한 기상 또한 무너졌으니 이를 내가 아는 순간 그 무에 의해 나 또한 죽게 되었노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남에게 속이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 적이 많이 생기더라. 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 적들도 결국 알아주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라는 것을, 무장이니까 이제 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민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살생의 무가 된다. 살생의 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라는 사람들은 항상 인민의 편에서 쓸 수 있는, 옛날에는 요 민민이란 말을 썼나 봅니다. 그래서 인민의 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살생의 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관리가 되고 지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도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인민이 아닌 치국의 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무는 이건데 치국의 무가 되어서 고뇌를 했었는데, 이런 고뇌 중에 자기는 또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이 인민의 무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계의 사실 영모죠, 영모. 영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한이 많은 장군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죽음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민의 무에 있어야 될 것을 치국의 무에 있다 보니까 인민의 무에 의해서 죽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즉 이성계가 하는 역모죠. 이 당시는 고려시대 역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민의 무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 뭐 쿠데타를 인정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 당시 백성들이 바라는, 그죠? 왕이 아니라, 치국이 아니라 백성들이 실제로 바라는 역모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고, 또한 그 표현이 짧으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하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한 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 남에게 속이는 거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 적이 많이 생겼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적들도 결국 인정해 주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만큼 자기는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후세 사람들한테 뭘 주고 있습니까? 교훈이라는 걸 주고 있죠. 교훈. 즉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하게 되면은 한을 푼다 이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마치 한 그러면 뭐 억울함,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 복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이라는 것은 교훈, 가르침, 그 다음에 삶의 어떤 경험, 다양한 경험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양한 경험, 삶의 경험을 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접신하면 그 한을 푼다 해서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런 교훈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영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어서 한 분을 더 이제 최영 장군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그 무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이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연 이 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그런데 마침 이순신 장군 접신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 최영 장군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흔히들 나를 비견하여 백성을 위한 무를 행하였다 하지만 정작 나는 백성들의 편에서 무를 활용했다기보다 치국의 편에서 활용한 것이 더 많았으며 단지 그러한 점을 늘 경계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니 공과 과란, 백성의 기준이나 왕의 기준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들이 늘상 얘기했던 그런 도의 기준에서 가늠된다는 생각을 일찍이 하였고 행동을 늘상 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한시도 버린 적이 없을 뿐이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백성의 무라고 했는데 최영 장군은 인민의 무라고 했죠. 자신을 백성을 위한 무를 행하였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백성들의 편에서 무를 한 게 아니라 치국의 무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그러면서 이 점을 늘상 경계하였다. 자기가 이렇게 치우칠까봐.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반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과 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과 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왕의 기준이나 백성의 기준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성현들이 늘상 얘기했던 어떤 도의 기준에서 가늠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사람들의 평가, 왕의 평가 이런 건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자기는 늘상 잊지 않고 살았다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 무를 했던 장군들은 하나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 돌은 반드시 백성을 위한 무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의 무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도가 바로 이거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쿠데타가 몇 번 있었죠. 그게 역시 무죠. 그게 과연 백성을 위한 무를 사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치국을 위해서 무를 사용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또 교훈이 될 만한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니꼬 동조궁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분의 묘죠, 동조궁이라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접신을 했습니다, 이분을. 물론 일본 분이니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또 무와 연관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무신은 과연 그럼 어떻게 무를 봤을까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신이 문신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없고, 문신이 무신의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무신의 가문에서 태어나 문신이 되고자 사유하고 학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무신과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도쿠가와는 무장 가문이니까 이 무신, 이 무가 문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하를 가질 수가 없다. 도모할 수가 없대요, 천하를. 그리고 반대로 이 문신이 무신의 관점을 갖자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다. 멋진 말이죠, 이 말도.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거 문과 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대하고 무를, 뭐, 이렇게, 이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좀 달라요. 각기 가진 관점이 있고, 각기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자르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라, 문신은 무신의 관점을 가져야 되고, 무신은 또한 문신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천하를 도모하거나, 그리고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백성을 움직이려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무신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문신이 되고자 사유하고 학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보는 무신이라는 관점이, 무에 대한 관점이 그 도라는 관점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 각기. 물론 이분들의 삶에 그게 영향을 주었겠죠. 이렇게 옛날 조상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했다는 거를 또 한 번 알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